사실 아이들은 이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뺏기고 있는 셈인데요. 열심히 일한 어른들이 쉴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에 치이는 아이들에겐 놀 권리도 있을 겁니다. 모든 아동은 생존과 보호 권리를 갖는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통해 규정됐는데요. 보장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놀 권리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다른 나이대보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놀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대중적으로 청소년들이 놀기 위해 찾는 번화가입니다. 이곳에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평소에 주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어떻게 번화가에서 노시나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는데 카페 음료가 기본 막 6-7천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가격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공원에 가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커피숍을 만나거나 이렇게 요즘은 거의 친구들이 많이 PC방에 가거나 거의 그렇고 거의 코로나라서 PC방 외에는 별로 가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카페 자주 가고 가끔 뭐 방탈출도 하고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밥도 먹고. 저는 우선 나오면은 먹고 싶은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카페를 가서 디저트를 먹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롤러스케이트장이나 호키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었어요. 혹시 또 다르게 놀면서 무료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네네. 뭔가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을 가거나 또 놀이터 같은 데는 너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청소년이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서 PC방 가서도 사실 게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도 사실 카페 이런 데는 좀 애들끼리 가기에 비싸기도 하고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듯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청소년기를 보낸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주장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중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유명한 공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좀 더 열린 공간이라 생각해요. 공터는 지식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터에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 제가 초3 때 오빠를 따라서 어린이 사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제 친구가 한번 여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놀러와 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줘서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마다 가서 재미있게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주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
것 같습니다. 공터가 만들어진 과정과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센터장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많이 없어요. 공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서울에 원래는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는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마다 이제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서울에 20개 있어요. 440개 이상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 20개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있고 많이 부족한 수준이죠. 돈이 있어야 놀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슬픈 일이죠. PC방이든 노래방이든 카페든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에 개인이 돈을 내고 가게끔 만들 거냐 아니면 공공이 함께 지불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공용의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 거냐라는 건 선택의 문제인데 계속 그걸 사회는 개인들에게 비용을 내고 갈 수 있는 구조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마을 배움터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고 청소년들의 놀 권리와 연관이 있어 보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19살 심현이라 하고요. 19살 김지우라고 하고요. 저는 마을배움터에서 기획단을 하고 있는 20살 차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대 셰프 학교가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4년 전인가부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그게 재밌던 이유는 어쨌든 저도 요리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와 같이 마음이 맞는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또 요리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선생님이 와서 요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되게 요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을배움터에서 했던 활동 중에는 아무래도 10만원 프로젝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획단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아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획단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다 같이 축제 기획도 했었고 그 축제 기획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받은 것도 되게 많고 한 것도 되게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굳이 한마디로 하면 소중한 공간? 이런 공간은 어디에 또 있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되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줘서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요. 마을배움터는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공간인데 쉼터거든요.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있는 쉼터인데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힘들 때 저한테 쉼이 되어주는 공간이고 여러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털어놓고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마을배움터를 정의하면은 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면 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보통 다 목적이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마을배움터가 우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없앤다 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무언가의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되고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별로 믿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2년을 활동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처음에 믿기지 않았고 이제 점점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도 18살 때부터 쭉 왔었는데 미래에 있을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이 없어지면은 그럼 쭉 똑같이 학교 생활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받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저도 돌려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세우고 싶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들었을 때는 뭐지 했던 그냥 좀 의문점? 왜지라는 게 되게 많이 컸었는데 얘기도 듣고 막 상황이 어떤지도 듣고 하니까 되게 아쉽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같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일단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청소년 시기에 사실 되게 일상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일상, 비슷한 종류의 사람, 비슷한 시간에 하는 행위, 이게 청소년일수록 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내 일상에 던질 수 있는 질문도 하나가 되는 느낌? 그렇게 질문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내 삶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의 시작 자체가 되게 한계가 생기는 듯한 벽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요.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라고만 딱 한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먹히는 곳,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아질 수 있는 곳, 그런 어른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들,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아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해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글쎄요, 좀 다시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마을배움터에 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 특성화고를 다니는 친구,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학교를 그만두고 벌써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 엄청 다양해요, 배움터에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떤 형태로 좀 분류해서 이러한 친구들이 오는 곳이라고는 사실 어떻게 얘기될지는 잘 어렵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을배움터와 같은 곳 자체가 소위 말해서 되게 보편적인 공간, 보편적인 배움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공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알려지려면 더 노력도 해야 되고 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서로 나눠져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친구 소개로 오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오거나 혹은 페이스북으로 집에서 누워서 뉴스피드 보다가 하고 혼자 찾아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오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놀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공터와 같은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스스로의 놀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